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이 미칠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가장 주목이 되는 건요. 방금 이현종 패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2심과 3심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느냐 이겁니다. 이 대표가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심이 대선 이전이냐 또 이후냐에 따라서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의 크기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 재판부가 선거법에 따른 강제 규정, 그러니까 원칙대로 633 규정을 지킨다면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앞으로 6개월, 그러니까 내년 5월이면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. 참고로 633 규정이라는 건요, 이 선거법 판결 선고는 1심 같은 경우에는 기소 후에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전심 후 이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. 하지만 1심에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질 않았죠.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. 그렇다면 2심과 3심에서는 과연 이 규정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을까?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. 최근 법조계에서는 서초동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안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 이유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재판 지열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이 법원 행정처는 22대 총선 이 선거사범 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달 이 633 이 규정을 지켜달라 이런 공문까지 각급 법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. 법원 행정처는 이 공문에서 633 규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그 단순한 훈시사항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. 반드시 따라야 할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.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. 그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텐데요. 633 규정이 지켜져서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내년 5월쯤에 나온다면 1심의 형량은 또 그대로 유지되느냐?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만에 하나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. 지금 갖고 있는 그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면 물론이고요. 다음 대선은 물론이고 다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게 됩니다. 맞습니다.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2배 늘어나기 때문인데요. 다시 말해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도 1심형을 확정받을 경우 조기에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앞으로 2번의 대통령 선거, 2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은 민주당에게도 큰 위기입니다.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에 보전받은 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당사 매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민주당사는 2016년 9월 서울 영등포 여의동에 있는 현재 민주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고 현재 가치는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민주당사를 팔아도 이제 1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건데요. 하지만 여당은 또 주장이 다릅니다. 민주당이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해도 500억 원 가까운 자산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을 경우에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. 이런 식의 마케팅, 그거는 자해에 가깝다.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. 네,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또 해결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434억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.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말 자체가 참 얄밉죠. 얄미워요. 나머지 불러갖고 죽게 생겼는데.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결과는요. 남아있는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도 이 악재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. 특히 선거법의 1심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스스로 결정했다.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재판, 거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네, 지난주 이 대표 선거법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유죄를 인정하면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구를 했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받았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.
이 대표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점, 또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적극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이 재판부의 판단인 건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판부의 판단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사실관계가 밑바탕이 되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. 검찰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 백현동 부지의 이 급격한 용도 변경을 승인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는데요. 해당 사건 재판부는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. 백현동 재판도 그렇지만요. 지금의 이 대표로서는요. 당장 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.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더 큰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큽니다. 민주당 내에서도요. 선거법보다는 이 위증교사 방어가 더 어렵다.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이 대표로서는 녹록지가 않습니다. 네, 우선 이 위증교사 사건 내용부터 좀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. 이 대표는 2002년 이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2004년에 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대표가 이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국면에서 당시 이 검사 사칭은 누명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때문에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고 결국 이제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이 법정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성남시장, 그러니까 김 전 시장의 비서에게 이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라는 게 이 위증교사,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내용이고요. 그리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이 검찰의 판단입니다. 때문에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서 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요. 지난해 이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죠. 당시에 법원의 판단이 근거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. 당시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. 네,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배임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. 당시에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담당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에서만큼은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 걸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또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와 달리 위증의 당사자인 김모 씨가 재판에서 일관되게 위증을 한 게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점도 다음 주 있을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고 이 부탁을 했다 해도 김 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관련해 녹취록 속 이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.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.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. 내부에서 사실 이제 누가 이제 KBS랑 연결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.